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업경기사 필기 2018년도 연소공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회차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회차 22번 문제는 기체 연료의 특징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기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 범위가 넓고 연소 조절이 용이한 편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천연가스는 화염 전파 속도가 크며 폭발 범위가 크므로 1차 공기를 적게 혼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다른 기체 연료보다도 화염 전파 속도가 작으며 폭발 범위도 작습니다. 따라서 전파 속도와 폭발 범위는 작다고 수정을 해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중에서 3번 보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천연가스는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1기압하에서 마이너스 168도씨 근처에서 천연가스를 냉각한다도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1m 세제곱의 중량이 2.59kg인 포화탄화수소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탄화수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C는 M개만큼 있고 H는 N개만큼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탄소의 원자량은 12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기 때문에 이 CmHn에 대한 분자량은 12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분자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CmHn의 중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량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Hn에 대한 중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중량은 22.4 Sm 세제곱당 12m 플러스 n만큼의 킬로그램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은 이때 중량은 2.59kg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22.4m 세제곱을 좌측으로 이항시켜 계산을 하게 되면 2.59 곱하기 22.4는 12m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이때 12m 플러스 n은 약 무슨 값을 갖냐면 58.016kg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자량을 갖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있기 때문에 16이라는 분자량을 갖습니다. 따라서 58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24, 그 다음에 수소는 6개 있기 때문에 6을 더하면 30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8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니고, 자, 세 번째에 있는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36, 그 다음에 수소가 8개 있기 때문에 8입니다. 따라서 44에 대한 분자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58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4번만 체크해 보도록 하면 탄소가 4개 있기 때문에 48,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있기 때문에 10을 더해주면 58이라는 분자량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58.016kg과 같은 값을 가지므로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다음 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자, 부탄가스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연료비를 구하시오. 자, 이것을 공연비라고 하죠. 자, 공연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응식을 세워야 되는데 부탄가스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야 됩니다. 부탄가스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있는 것으로 한번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탄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있으며 이때 산소량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놔두고, 자, 이때 발생하는 것은 탄소는 모두 CO2로 발생하기 때문에 4개의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2O는 총 수소가 10개 있기 때문에 5개의 H2O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좌측과 우측의 산소량을 맞춰보면 6.5개의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공기의 몰수와 연료의 몰수를 이용해서 공연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공연비 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연비의 식인 AFR, 부피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료의 몰수 곱하기 22.4, 그 다음에 분자에는 공기의 몰수 곱하기 22.4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구한 반응식은 산소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6.5에 대한 양을 공기비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공기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론 공기량, 공기비가 아닌 공기량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공기량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산소량에 나누기 0.21을 해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산소량인 6.5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30.952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MA에 대한 거에서는 30.9524를 대입해주면 되고, 이때 MF에는 우리 연료의 몰수는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AFRV는 바로 공기량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0.95가 나오게 돼서 약 3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론 습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메탄이 연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메탄의 분자식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CH4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먼저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C는 CO2로, 그 다음에 H2는 H2O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의 양을 맞춰주게 되면 2개의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 습연소 가스량입니다. 자, 그럼 이론 습연소 가스량은 무엇인지 한번 식을 적어 보도록 하면 이론 습연소 가스량은 GOW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플러스 CO2, 그 다음 플러스 H2O, 플러스 SO2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반응식은 CO2와 H2O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SO2는 생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피비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또 중요한 점이 이론 공기량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식에서 구한 것은 이론 산소량이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은 A0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 나누기 0.21을 한 게 이론 공기량이 되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9.5238, 그 다음에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S미터 3승 per S미터 3승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A0에는 9.5238이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1만큼 대입, 그 다음에 물은 2몰만큼 생성됐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GOW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GO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1, 그 다음에 곱하기 9.5238 더하기 1 더하기 2입니다. 따라서 이때 구해준 것은 10.5238 미터 3승 per 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메탄 값은 3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최종 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구했던 10.5238 S미터 3승 per S미터 3승에 3S미터 3승을 곱해준 값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3을 곱해주게 되면 31.57 S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구할 때는 반응식을 이용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부피비이기 때문에 몰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는 저위 발열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연소 온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연소 온도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온도를 T1이라고 본다면 T1은 G 곱하기 CP 그 다음에 HL 그 다음 플러스 T2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HL은 무엇이냐 하면 저위 발열량,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G는 연소가스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CP는 무엇이냐면 정압 비열인데 연소가스의 평균 정압 비열입니다. 마지막으로 T2는 기준 온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인자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저위 발열량에 무엇을 대입하냐면 5000을 대입하면 되고 연소가스량은 문제에서 주어진 15, 그 다음에 정압 비열은 0.3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T1은 저위 발열량인 5000은 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량은 15, 그 다음에 정압 비열은 0.35입니다. 자, 이때 기준 온도는 0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0이 돼서 계산기에 넣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952.38도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보기에 맞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기체 연료 1m 3승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는데 가장 적은 1호 산소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반응식을 모두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메탄부터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메탄은 무엇이냐면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산소 2개가 발생되며 이때 CO2와 2개의 H2O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이드로전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2개씩 존재하며 이것은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0.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H2O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반응식을 세어보면 에탄입니다. 에탄은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수소가 6개 있는 것으로 산소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3개의 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우측에는 산소가 총 몇 개 되냐면 4개, 그리고 3개, 총 7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7개가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3.5몰에 대한 산소가 발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도록 하면 네 번째인 아세틸렌은 탄소가 2개, 수소가 2개 있는 녀석으로 산소는 얼만큼 발생되는지 보면 2개의 CO2가 발생되며 그 다음에 H2O가 1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좌측에 생성되는 산소는 총 4개, 1개여서 5개.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산소는 좌측에도 5개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2.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은 1호 산소량은 하나씩 보면 1번은 2개, 2번은 0.5, 3번은 3.5, 4번은 2.5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은 2번이고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3번이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은 해설 부분에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4번을 2번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액체 연료의 연소 번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연소 번호에 대한 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인자들은 모두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유압 버너의 연료 분무 각도는 40에서 90도 정도이다. 이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체크만 할게요.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2번 고압 공기식 버너의 분무 각도는 40에서 80도이고 유량 조절 범위는 1대5 정도이다 되어 있는데 고압 공기식 버너의 분무 각도는 40에서 80도가 아닌 20에서
30도 정도가 되며 유량 조절 범위는 1대5가 아닌 1대1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되겠고, 이 고압공기식 버너에 대한 특성은 책 밑에 해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해설에 있는 특성들은 모두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1회차 연소공학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